호치민 필수 지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1, 2부 편집본은 라이브 방송 채널에 그대로 올라가고 3부는 이거 메인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호치민 버전을 해서. 아, 여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인정입니다, 형님들. 그거는 형님들 로맨스예요, 로맨스. 우리 남자들이 그런 낭만은 있어야죠, 형님들. 뭐 돈 몇 푼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지. 네, 그건 인정하는데 제가 이번 지금 호치민 필수 지식편에서 숙소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숙소 예약 시 최고 주의사항들. 제가 최고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현실적으로 내 방 가는데 에코 2번 가라 2번 안 가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3번은 하지 않나요? 3번을 한다고 쳐도 뭐 스웨디시 가면도 할인 혜택이 좀 많지 않을까요, 형님들? 아무튼 그거는 뭐 개인의 차이입니다. 숙소 예약 시 최고 주의사항들. 그러니까 4군 아파트, 아고다. 와, 나 이거 진짜 그냥 에어비앤비 형님들이 하시는 걸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비용적인 거든 뭐든 가치관의 차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선택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고다입니다. 아고다는 진짜 좀 두드러 맞아야 돼요. 아고다가 호텔은 문제 없는 거 압니다. 왜냐면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비행기는 이용을 안 해봤는데 뭐 되겠죠? 근데 아파트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호텔은 괜찮아요, 호텔은. 아고다 호텔은 나쁘지 않은데, 아파트는 진짜 제가 과장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가 있다? 왔는데 연락이 안 된다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형님들이 맨날 연락해가지고, 이미 국제 매화가 돼가지고, 그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 앞에서 방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영자님, 제가 호치민에 왔는데, 아파트 호스트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죠. 네? 어디로 예약하셨어요? 그럼 98.5%가 아고다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그런 일이 가끔 있지만 많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아고다는 98.5%가 아고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에만 쳐봐도 아고다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형님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라서 최대한 이런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고다를 하지 마시고, 자, 4군 아파트. 4군 아파트도 제가 진짜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4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형님들께서 구글 지도를 켜시거나 에어비앤비를 켜시면 4군이 어딘지 몰라요. 에어비앤비에 당함. 저런 분들, 벨라 형처럼 저런 분들 계시다니까? 4군 아파트는 그러니까 형님들께서 지역도 모를 거고 에어비앤비 파악이 안 될 건데 그냥 어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가 좀 싼 것 같아. 그리고 막 밀집되어 있어. 그리고 1군 막 가라오케 이런 데 근처에 있어. 그게 4군인데, 자, 제가 형님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4군 아파트는 공항들에 있어서 양식장이다. 우리가 대방어 또는 광어 같은 걸 양식을 하잖아요. 제가 뭐 어종인데 잘 모릅니다만은 광어 양식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숙소 단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자, 호치민만 경우 말씀드릴게요. 숙소를 단속한다는 거는 공안들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했네, 형, 감사합니다.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1, 2만원 차이인데, 그러니까 공안들이 숙소를 단속할 때 이런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자, 혼숙이고 나발이고 관심도 없어요. 걔네 관심도 없고, 뭘 단속하냐, 부동산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가 걔네들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부동산법이라는 거는 제가 뭐 베트남의 부동산법을 100%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임시거주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외국인이 와요. 베트남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에어비앤비 하지 마라. 이거 정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다 지켜요, 그거를. 그래서 다 안 지키는데, 호치민 같은 경우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자, 랜드마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랜드마크 플러스, 랜드마크 81, 센트럴 이렇게 4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초대단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랑 거래하는 호스트가 아파트를 그 단지 안에만 200에서 300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호스트를 A라고 할게요. 그 호스트 A팀이 있고 저희가 B팀이겠죠? A, B팀이 있고 그 호스트는 어디랑 연계가 되어 있냐? 그 아파트의 경비 관리 대장이랑 또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걔네들은 또 누구랑 연계가 되어 있냐? 지역 공안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공안, 호스트, 아파트 경비가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럼 걔네는 뭐냐? 서로 간의 팀이라는 거는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호스트는
여행객이든 뭐 관광객이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공항과 경비대장에게 쉐어를 해주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로 치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데 허가받고 파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내가 허가받고 파는데 내 입장, 자 호스트 입장, 아파트 200채, 300채 갖고 있으면서 돈은 많이 벌지만 공안이랑 경비대장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 내가 돈을 주면 내가 자릿세를 냈으니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는데 자릿세를 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인데 그 아파트에 똑같은 아파트에 돈 안 내고 장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눈꼴 시렵죠. 나는 돈 내가면서 장사하는데 옆에는 아니 그걸로 할게요. 내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명동에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월세를 내고 떡볶이를 팔고 있어요. 야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 월세는 내지만 장사는 잘 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가게 앞에 포장마차가 생기더니 그 포장마차 상인이 아침마다 리어커를 질질 끌고 와. 그래서 떡볶이를 팔아. 떡볶이를 파는데 세금을 안 내. 자릿세를 안 내. 그럼 경찰이 오면 그냥 대충 포장마차 덮고 도망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릿세를 내고 하냐 안 내고 하냐인데 그러다 보니 공안들도 눈치가 보일 거잖아. 경비대장들도 자기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해당 아파트에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영업하는 곳들을 걔네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너 임시 거주 등록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포장마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문을 포장마차의 그 천막을 젖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포장마차마다 문 열고 너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가 아니고 그냥 포장마차가 어딘지 얘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몇 호실이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걸 알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4군 아파트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밀레니엄이든 쌀국로를 빼고 밀레니엄이든 뭐 그쪽 아파트들은 애초에 에어비앤비 허가가 안 나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듣기로는 건설 과정에서 건설법상 뭔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은 아예 허가가 안 나요. 근데 공안들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방관을 합니다. 왜 방관을 하냐? 그게 우리로 치면 불법 포장마차촌이거든. 거기는 집집마다 떡볶이집이에요, 포장마차예요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다 그냥 포장마차입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우리 그 용역 깡패들이 포장마차 가가지고 할머니들 위협하듯이 가가지고 자릿세 낼래 안 낼래 그거 하러 가는 것이에요. 4군 아파트가. 그래서 즉 애초에 구조 자체가 거기는 불법 장사촌이다. 그래서 공안들이 명절 앞이든 연휴 앞이든 돈이 떨어지든 실적이 없으면 가서 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뭐야 갑자기 왜 공안이 왔어? 어제도 내가 다낭에서 지난주에도 다낭에서 손님 만났는데 4군에 있는 아파트를 잡아섰는데 공안들이 1층부터 다 올라와가지고 집주변 문을 다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는 거기는 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4군 아파트 절대 가지 마시고요. 저는 뭐 형님들이 곤란한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막 항상 드린 말씀이고 그렇다고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광어 양식장이에요. 진짜 거기는 광어 양식장에다가 우리 진짜 불법 포장마차촌이에요. 다른 아파트들은 2군이나 빈탄 아파트는 그래도 월세를 내고 있는 떡볶이집이 있고 분식집이 있고 그 다음에 몰래 포장마차 장사하는데 4군 거기는 그냥 불법 포장마차촌입니다. 진짜 강목 들고 찾아가지고 아무 때나 부숴도 다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도 물고기다. 가두리 양식장이다. 대방어 양식장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숙소 단속에 잡혀갔다.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 잡혀갔다고 해서 뭐 큰일이 있진 않아요. 벌금 내고 대충 나오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돈을 아끼려고 싼 숙소를 갔는데 벌금을 낸다? 어우 기분 나빠. 그리고 나서 하루 9분까지는 안 되던데 말도 안 통하는데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막 조서 쓰고 막 번역하고 벌금 내고 겁먹고 막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형님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근데 웃긴 거 말해줄까요 형님들? 제휴숙소 저희가 호스트들이랑 하잖아요. 공안이 오잖아요. 호스트들이 저희한테 말해줘요. 야 오늘 밤 11시에 공안 간단다. 조심해라. 너는 우리 집은 안 두드릴 건데 혹시나 공안들이 문을 두드리려고 하면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그냥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들어오면서 사이렌 켜고 들어옵니다. 오늘 공안 갑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손님한테 전달을 하죠. 아 오늘 공안이 단속으로 올 건데 저희 제휴 객실은 두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걔네들이 잘못 두드려서 혹시나 두드리게 되면 겁먹지 마시고 문을 안 열어주시면 됩니다라고 지침을 다 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호칭에서 초심자분들은 꼭 알아야 할 안전빵 위험도를 순서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안전빵과 위험도. 무슨 뜻이냐? 최고의 안전빵. 그러니까 초심자분들이 하셨을 때 제일 좋은 최고의 안전빵은 순서대로 우리가 가라오케를 직접 가서 보고 고르는 게 제일 좋죠. 자기 눈을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에코, 비검증 에코 제가 나눴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에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진을 보내서 고르게 한다는 건데 다들 되게 무책임합니다. 근데 적어도 데이터가 쌓인 곳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에코를 해온 업체들, 검증된 제휴업체들은 손님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자애가 얼굴이 사고가 났어. 사진은 이쁜데 실제로 한데 얼굴에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되게 착한데 형님 되게 순하신데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진으로 한다. 그럼 손님분이 아주 정중하게 전화가 오십니다. 시장님, 지금 여자애가 도착을 했는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여자애가 사실상 지금 아무리 뜯어봐도 그냥 이마에 있는 점만 똑같은 것 같고 이목구비 자체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런 컴플레인들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럼 실장이 얘기하겠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있는 집단들은 괜찮은데 비검증 에코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애들이 막 자기가 불러준다거나 막 이런 이상한 얘기 할 때 있어요. 그럼 걔네들 보고 막 영통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도 안 해준 경우가 많거든요. 막 여자애들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사진을 한 5장 보내.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못 믿겠으니까 영통해봐라. 그럼 여자가 말해요. 사진 이만큼 보는데 오빠 영통을 왜? 막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빵으로 하실 거면 이런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고 리스키한 거를 제가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 이 고위험군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건데 오늘은 사진 안 올릴 테니까 트래픽 좀 쫄지 마시고 오늘 안 올릴 겁니다. 형님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참을 건데 자 고위험군이 아까 말했던 비검증 에코랑 비슷한 건데 가라오케 애들한테 가끔 친구 소개해달라고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오케 에코 똑같은데 야 친구 소개라는 게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형님들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학창 시절에 소개팅을 나가는 것처럼 야, 네 친구 소개해줘. 이런 느낌의 소개가 아니라 호치민 애들은 철저한 비즈니스예요. 야, 너 진짜 친한 친구 있어. 이때 불러. 그러면 알고 보니까 그냥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2대2로 술 한번 먹었어. 친하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룰이 있습니다. 룰. 자, A라는 여자애가 형님이 A라는 여자애 보고 야, 네 친구 좀 불러봐. 내 친구들 있잖아. 하면서 3명 부르잖아요. 그럼 여자애들 사이에서 호치민은 정가가 있어. 정가. A가 여자 둘을 부르면 그 여자애들은 A한테 50만 동씩 떼줘야 돼요. 3만 원. 근데 우리가 보통 공정거래가가 에코가 400, 500 하니까 에코애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지가 일해서 버는 돈이랑 10명 소개해줘서 버는 돈이 똑같아요. 그럼 무슨 짓을 하냐? 일단 보내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여자애들이 보냈어, 사진을. 골랐어. 사고가 났어. 누가 봐도 교통사고 났어. 누가 봐도 이거 8톤 트럭이 부딪힌 건데 얘기하죠. 야, 네 친구 이쁘다며? 근데 왜 이런 애가 왔어? 그러면 여자애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얘들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기는 제가 주목을 바로 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미적 기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프랑스 중세 시절에 막 미인상들, 뭐 이집트의 미인상 이런 거 중국의 미인상, 고대 중국 미인상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서로 이렇게 보편적인 미의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애들이 딱 봐도 사진이랑 다르고 딱 봐도 관자놀이에 총을 맞고 온 여자애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쁘대. 자기 눈에는 이쁘고 손님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좋아하는 여자가 많대. 내 눈이 문제래.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가 됐든 간에 손님들이 어거지로 안 친단 말이죠. 안 치면 자기들한테 50만 동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이랑 거의 뭐 분쟁을 하기 일쑤입니다. 미국 이란처럼 진짜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검증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얘네들한테 요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면 야 내일 너 나랑 술 마실래? 네 친구 데리고 와. 내 친구 데리고 올게. 2대2 자리가 성사됐으면 내일 스케줄이 비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아리따운 여성을 기대했는데 그래도 베트남이 좀 나은 게 다른 나라보다는 돼지들이 많이 없어요. 뚱뚱한 친구들이. 푸짐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베트남이 좀 슬림하잖아요. 대체로 식습관도 그렇고 유전자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랑 막 2대2 3대3 논다. 그러면 뚱만 아니어라. 뚱이라는 그 아주 핵폭탄 같은 가능성을, 시한폭탄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뚱은 잘 없으니까 뚱이 오면 진짜 사고거든요. 뚱은 거의 없어요, 애들이. 하지만 사진이랑 다르게 막 피부가 아예 엄청 안 좋다거나 그리고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거나 이런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여자애가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파트너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걔가 진짜 괜찮은 애를 데리고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한국이랑 비슷한 건데 여자애들이 지보다 예쁜 애들 진짜 소개 잘 안 해줍니다.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해야 돼. 무조건 내 파트너보다는 안 예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치민의 장점이 뭐냐? 업종 불문 여자애들 물량이 진짜 제일 많아요. 뭐 스웨디시 가라오케, 한인 가라오케, 로컬 가라오케 뭐 다 필요 없고 물량이 제일 많아요. 요새 얘네들 다 놀고 있어. 이 베트남에 한국의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런 좀 저급한 표현을 쓰겠지만 베트남 지금 호치민에 청년 말고 창녀라고 하겠습니다. 창녀 실업난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여자들이 다 놀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막 폐지 주로 다니고 공병 주로 다니고 그러니까 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빠 언제 베트남 와? 언제 호치민 와? 당신은 언제 호치민에 올 예정인가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쌓일수록 다양한 반문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벨업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노이는 하게 되면 고이게 되고 다낭은 적응하게 되고 호치민은 근데 뭔가 자꾸 도장 깨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던전이 자꾸 바뀌는 느낌? 내가 10레벨, 레벨 10일 때는 A라는 던전에 있다가 내가 20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옮기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호치민의 형님들께서 오는 비율이 높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호치민의 최고 장점은 여자애들이 제일 적극적이다. 얘네들은 물론 태국, 필리핀처럼 그렇게 난다긴다는 그런 텐션은 아니지만 뭔가 애들이 은은하게 돌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제 취향이 그렇지만은 제 성향이 그런데 저는 좀 제가 샤이하고 여자애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형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하노이는 이제 목요일에 방송 때 합니다. 흔히 말해서 형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 여자애가 먼저 올라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마 호치민이 제일 많지 않나. 대신 애들이 이제 반란 까졌다 보니까 홀딱 빠지고 홀딱 빨리 좀 헤어난 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적극적인 건 이견이 없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호치민 단점도 있겠죠. 장점만 너무 말하면 안 좋으니까 단점도 말씀을 드리면 가라오케 11시 제한 이게 제일 단점이고 차가 너무 밀려요. 교통이 불편하고 속 터져 죽겠어요. 그리고 너무 덥습니다. 더운 거는 사실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긴 한데 호치민은 너무 더워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악조건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호치민은 여자 보러 가는 곳이다. 놀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호치민에서 꼬셔본다. 자, 꼬신다는 기준은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려서 사람마다 받아들이기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기준선을 낮춰서 연락처를 받고 연락할 수 있는 거를 꼬신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컨택이 된다는 느낌으로 원나잇이고 뭐고 다 빼고 그냥 컨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호치민은 펍이 제일 쉬워요. 더갱스 같은 유명한 데가 있죠? 더갱스에 가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너 남자친구 있어? 잘로 줄래? 그거 구글 번역기에 복사해서 여자들 다 들이밀면 한 10개는 줍니다, 애들이. 진짜로. 대신 그 철판을 깔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그리고 레탄돈 바는 돈 찍는 거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타임, 두 타임에 따라서 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 두 타임 놀고 애들 팁도 두둑하게 찔러주고 그러면 애들이 연락도 잘해주고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다른 거고 세 번째는 광장 헌팅입니다. 광장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잘로 들고 와가지고 잘로 달라고 해도 연락처는 잘 줍니다. 네 번째 클럽입니다. 요새 클럽은 그 호치민에 가시면 베트남의 부자 형님들 그리고 우리 대국 짱형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돈 많은 분들에서 이게 돈 폭죽을 쏘는 그런 느낌인데 뭐 힙합 클럽이나 좀 조용한 클럽들 가면 그래도 연락처 받기는 쉽다. 하지만 그게 결실로 맺어지는 거는 저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형님들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